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사용 승낙서의 위험성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사용 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첫 번째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일 경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 삼아 길을 연결하여 건축하려고 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사용됩니다. 국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토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접한 도로가 사유지이거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사유지 주인과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 진분권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 허가가 불확실한 경우인데요. 매수인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과 동시에 사용 승낙서를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허가 조건부 계약을 합니다. 물론 건축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해야겠지요. 세 번째로 건축업자가 사업허가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요. 주로 자금이 부족한 건축업자가 요구합니다. 단순히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가격 이상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인 경우와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토지거래 자체와는 별개로 법률상 유상인 경우 임대차, 무상인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 무효 및 취소 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법률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매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토지 사용 승낙도 당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인허가권과 함께 양수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 양수인은 별도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꼭 써야 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준 경우 당초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 취소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일 뿐으로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허가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허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토지 사용 승낙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허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를 완벽히 받아놓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사용 승낙서를 받은 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매수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민법 제548조 9단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 형태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상황에 맞는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 요령과 매매 계약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중 허용 기간은 건축 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속 기다려줄 수 없기에 확실한 날짜를 못 박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으로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겠다며 제3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양도할 수 없도록 사용자를 지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1.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20%로 정하며 중도금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즉 계약금은 많이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날짜는 건축 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속 기다려줄 수 없기에 확실히 날짜를 못 박는 게 좋습니다. 3. 매도인은 토지 사용 승낙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한다. 본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될 경우 매수인 명의의 허가는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4. 유치권 등과 같은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는 착공이나 분양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을 분양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의 경우가 토지 소유자의 위험성이라면 진입로를 내기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은 승낙을 받은 사람의 위험성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토지 소유자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 사용을 거부할 경우 예전 승낙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시 그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그 토지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그 도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상속으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제3자나 상속인은 계속해서 토지를 진입도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승낙서를 받는 즉시 소유 토지와 승낙받은 진입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반면 최근 토지 사용 승낙서 관련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에 계약령 승계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와 승낙자가 변경되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고려한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사용기간은 영구이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기재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또한 토지 사용 승낙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진입도로용으로만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소유자와 사용자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효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꼭 내용에 포함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용 위치, 폭,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훗날 잡음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